그걸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손절매하지 않고도 계속 수익 만들어 왔거든요. 일단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한다. 자, 그러면 달러 투자, 뭐 하지 말아야 될 달러 투자도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투자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FX 마진 거래라는 걸 떠올려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저도 할 줄 모르는데 네. 레버리지를 막 100배, 1000배를 써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변동폭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평상시에 1원 정도가 한 1%라고 보면 되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상의 변동성이 있는 날이 한 달 중에 한두 번? 그 정도로 이제 변동폭이 낮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300억 원으로 달러 투자를 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네. 제 기대 수익률은 0.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원 정도 오르면 팔고 5원 정도 내리면 다시 사고 뭐 이런 평균적으로 어쩌다가 갑자기 폭등돼서 막 20원치고 오르는 때도 있기는 해요. 예. 갑자기 그 뭐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게 뭐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네. 갑자기 폭등하고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평상시에는 너무 변동폭이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실어버리면 1원만 오르고 떨어져도 내 자금보에 100배, 1000배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존버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달러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회보행이 낮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손절매를 하지 않는 투자를 하니까 물렸을 때 주식 사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도 작년에는 물린 달러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수익이 더 컸어요. 걔는 제가 ETF를 샀는데 막 20%, 30% 상승했어요. 월배당도 받으면서. 네. 그 달러 환차익보다 얘가 오히려 큰 거예요. 이런 일도 만들 수 있는데 달러 ETF 선물이라는 상품도 있고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달러 지수를 연동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달러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상품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샀는데 물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기회비용은 계속 사라지죠. 네. 배당도 없죠. 네. 계속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현금 달러를 사야만 그걸로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해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는 더더욱 안 되고 제가 노 레버리지라고 했잖아요. 노 레버리지. 예, 투기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거다. 왜냐면은 그 FX 마진거리 하다가 마진콜 같은 거 당하면 이제 자산이 0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도박인 거죠. 네. 그리고 그 FX 마진거래 말고 그 ETF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달러를 지수를 연동했다 뿐이지 그 자체가 달러는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달러를 사서 물리는 상황이 있으면 네. 실제로 그거 햄버거 사 먹어도 되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달러를 사는데 물렸다.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미국 이민 가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왜냐면은 달러가 하락했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내 자산으로 미국에 가면 훨씬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네. 우리가 달러를 매수하는 행위는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교환 비율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가치가 낮은 돈을 전 세계에서 쓰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안전하다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인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저는 원화에 투자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너무 위험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신흥국 통화를 한국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나라 돈을 사. 거기 전쟁 중이라던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위험한 일이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러를 환전하는 일은 그렇게 잘못된 일이고 위험한 일이 아닌데 재환전하는 일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손절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화 베이스의 어떤 생활을 한다는 거는 네. 달러 투자를 하는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화를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인데 네. 미국 사람이라면 원화 투자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투자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제가 글을 올린 게 이거였어요. 저 달러 사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달러가 이렇게 오르면. 제가 달러 사지 말라고 하니까 손이 근질거려요. 사고 싶어요. 막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의미죠? 원화의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지금 낮잖아요. 쌀 때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어떤 자산이든. 네. 원화의 가치가 쌀 때 지금 내가 원화를 들고 있다는 건 산 거예요. 원화의 투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자에서 원화 투자자로 스위칭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내린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상승됐다는 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원화의 매도는 곧 달러의 매수예요. 내가 달러를 매수해도 원화를 매도한 게 되고 네. 원화를 매도해도 달러를 매수한 게 되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원화를 100%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장기 투자용 달러 빼고.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야, 이 우리 요즘 시대는 사실 이 원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제 그렇죠. 좀 투자하기 전 바보라는 뭐 이런 말이 들을 정도로 예. 그런데 예. 그 달러를 생각하면서 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다 쏟아내라고 했으니까 쏟아내는 느낌이 거예요. 좀 다르네요. 그 말씀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도 종목입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억 원의 어떤 자금이 있으면 1억 원을 다 주식을 사고 현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뭔가 네. 노는 것 같고. 예, 이게 놀고 있어. 빨리 주식 돼. 사야지. 안 돼.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해야 되는데 네. 못하잖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 멘탈이 안 돼요. 네. 근데 달러 투자를 병행하시면 달러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금 비중이 확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현금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화로 바뀌면서 이 만들어진 현금 비중으로 주식을 지금 저도 오늘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맨날 이런 얘기해요.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오늘 주식 팔아서 달러 샀습니다. 라고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달러 뭐 주식 팔아서 달러 샀습니다. 주식 맞아요. 뭐 달러 팔아서 주식 샀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투자하면 현금 비중을 내가 지키는 네. 그런 멘탈에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제 아는 전업 투자자분도 오늘 이제 그 배당 들어오는 거 해외 네. 그 주식 배당 들어온 걸로 이제 한전해가지고 예. 오늘 같은 날 한국 주식 사시더라고. 그렇죠. 현금 비중이 항상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저자님이 주식 투자도 하시잖아요. 예. 오늘 같은 날 샀다는 얘기는 예. 좀 이제 한국 주식이 좀 저평가되었다. 몰라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식 전문가도 아니에요, 참고로.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막 저한테 전망해달라고 그러면 몰라요.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세계 최고 부자지. 아까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것대로 저희 달러 투자처럼 주식 투자도 해요. 주식 투자도 넘버원이 그것도 다 공개해요, 제가. 네.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주식 투자 책 출간했었어요. 세븐스플릿을 가지고 되게 좋은 출판사 되게 고수들의 그런 네. 책만 내는 회사인데 어딘데? FN 미디어라고 압니다. 주식 투자 서적의 명가예요.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되게 큰 그 회사에서도 제안이 왔는데 거기 워런 버핏 바이블 막 이런 책을 내는 여기서 내야지 내가 좀 비슷한 레벨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규모는 작은데도 영광입니다 하고 거기서 책을 냈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잘 스테디하게 잘 나갔어요. 여기 촬영장에 거기 그 출판사 대표님도 오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간을 했을 때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븐스플릿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제가 아까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이제 흑수저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게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신혼이었어요. 신혼 한 1년차, 2년차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보증금 500에 월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과거의 그 거래 기록까지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맞고 그때 한 달 동안 잃은 게 5천만 원이었어요. 네. 보증금을 5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5천만 원을 잃고 거기 수익률도 딱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95%. 신용, 미수, 몰빵 다 쓰고 막 샀다 팔았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 투자는 도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도 제가 그 뒤에도 도박이라고 하고 끌었는데도 이제 가끔씩 또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 벌었다고 하면.
그 투자를 하다가 또 날리고 한 번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 달러 투자로 알게 된 그 깨닫게 된 메커니즘을, 달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해서 주식 투자에 그대로 응용해 봤어요. 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이 없던 사람이 네. 제가 무슨 멘탈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투자 실력이 없었는데, 물론 제가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1년 동안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아까 그 세븐 스플릿이라는 깨달음을 합해가지고 네.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나오고. 네. 근데 그 시스템이 별건 아닌 게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시스템이에요. 삼성전자를 1번이 사요. 저는 기록돼요. 넘버원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떨어져요. 또 사요, 그냥. 넘버2가 샀습니다. 3, 4까지 왔어요. 근데 반등을 뭐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반등하면 팔았습니다 해요. 수익률 없고. 그런데 여기서 가치 투자도 한다라고 한 게 1번 계좌는 장기 투자를 해요. 얘는 안 팔아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걔는 장기 수익률을, 우상향하는 장기 수익률을 그대로 얻고, 네. 단기 트레이딩은 2, 3, 4, 5, 6, 7에서 병행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멘탈에도 도움이 돼요.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지면 투자의 기회네. 오늘 같은 날 저는 이제 투자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 투자도 같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제가 심지어 이거를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면 네. 안 믿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가동되냐 되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책이 출간된 기념으로, 근데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게 1억 실전 투자라고, 세븐 스플릿 1억 실전 투자라고 제 계좌를 그대로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1월 딱 1일 날. 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주식 투자 고수들은 성공한 종목을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 중인 종목을 공개하는 건 좀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명성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공개가 가능했던 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손실을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내에다가 그렇게까지 썼어요. 성공하면 다큐, 실패하면 예능. 남의 계좌가 깨지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세븐 스플릿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1억을 실제 투자금을 가지고 네. 사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까지 다 이론 단위 하나까지 다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11개월째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븐 스플릿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알고, 오늘은 샀어야 되는데 운 좋게 또 오른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오른 종목은 전 수익 실현 하잖아요. 네. 수익 실현, 오늘 같은 데 수익 실현하는 건 되게 귀한 수익 실현이긴 한데 수익 실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이 너무 간단한 게 한 5% 정도 떨어지면 그냥 사요. 네. 그리고 한 3% 정도 또 올라가면 팔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1번 계좌가 적어도 10% 이상, 올해 같은 거 제가 30% 이상 올랐을 때 팔았는데, 장이 좋을 때 초반에 오르면 또 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 수익률이 대신 되게 높은 건 아니고, 이 투자 방식으로 하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고수 투자자들 말씀 들으시고,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잃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저는 목표 수익률 한 10% 보거든요, 연간으로. 네. 그 정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 그대로 하면은 그냥 멘탈에 부침이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네. 그 실전 투자 공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블로그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봐도.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세븐 스플릿 막 이런 얘기하면 약간 사짜 느낌도 나고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이어트에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아침만 먹고 저녁 안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못하죠. 이 사람 멘탈이. 네. 뭐 국영수를 중심으로 암기 과목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라는 거 알지만 못하잖아요. 주식도 고수의 말을 듣고 수면제 먹고 장기 투자하고 뭐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공포를 이겨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네. 사람의 손실 회피 편향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지각을 하지만 그냥 알람을 켜놓는 어떤 시스템만 구축해놔도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원칙과 네.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그 수익을 확정시키겠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이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제 경험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잃지 않는 투자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공포에도 의연하게 살 수 있고 올랐을 때는 더 큰 욕심 안 부리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달러 투자도 하시겠지만 네. 요것도 혹시 이런 시스템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관심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달러 투자랑 이게 좀 다른 게 이거는 네.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세븐까지만 가고 멈춰요. 세븐까지만 가격이 멈춘 네. 것도 있을 거고 좀 네. 더 되게 안전한 종목 위주로 좀 그렇죠. 저는 이제 배당주 위주로 하는데 네. 물리더라도 배당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대형주 있잖아요. 네. KTNG라든지 뭐 네. 이런 종목들은 비중도 크게 실어요, 그냥. 그리고 아까 제가 10만 달러 해서 5원 오르면 수익 실현하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KTNG 같은 종목은 배당 수익률도 한 6%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리더라도 별 뭐 걱정이 안 되니까 걔는 단기 트레이딩도 되게 크게 해요, 저는. 그래서 한 1%만 올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을 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도 비중도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종목들만 해요. 그래서 제가 종목 고르는 요령까지도 다 그 책에 네. 공개를 해놓은 게 좀 퀀트에 좀 기반한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고수 투자자들은 막 통찰력과 해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없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종목 분석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글에도 써요.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해서 딱 4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딱 보고 빨간색이 없으면 그 종목은 제가 개타는 종목이에요. 그걸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지금 제가 뭐 한 2-3년 동안 손절매 하지 않고도 계속 수익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한다. 달러처럼. 다만 달러보다 이 좀 더 간격은 커야 되겠네요. 수수료가 좀 높으니까. 간격도 달라요. 간격도 KTNG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중소형주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네. 걔네들은 좀 넓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하루에도 막 20-30%씩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이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만의 어떤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맞는 방식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라는 의미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만 먹고 저녁 먹지 말고 운동하세요라는 게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은 없잖아요. 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효과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근데 이거를 제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을 가지고 네. 어떤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를 하신 분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누구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얘기를 안 해서 서운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막 투자법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겼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분이 책도 내시고. 그래서 요거 그분이 확실하게 삐처리 할게요. 이름 누군가요? 확실하게 삐처리 합니다. 지금. 아. 근데 그분이 저기 자기 글에다가 썼어요. 박성현님의 세븐 스플릿을 참고하여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 글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분이 나를 좀 언급해주면 감사할 텐데 왜 책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언급을 안 하셨지? 근데 그 글이 이제 인터넷에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퍼지고 하면서. 네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좀 서운하다는 의미인 거고, 그럴 만큼 이게 부작용이 없는 시스템이라 네. 저희가 가져다가 네. 내 성향에 맞게 그냥 알람을 난 7시에 울리지만 어떤 사람은 6시 반에 울리고 음악도 다르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의 멘탈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라는 걸 저 자신한테 이제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내동매매 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나는 내동매매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그냥 알아서 참고해서 네.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